수강생 여러분 안녕하세요. 상크유지였습니다. 2026년 대학 수능영어 독학커리 4단계 이제 마지막 단계 공부법 제가 관련해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4단계에서는 여러분들이 크게 어휘, 수거, 구동사를 암기를 할 거고요. 그 다음에 이 단계에서 이제 듣기 연습을 들어갑니다. 그리고 수능영어 기출 문제랑 모의고사 문제를 푸는 단계입니다. 하스 대상별 활용 팁 관련해서 설명드리면요. 우선 수능 재수생분들은요, 4단계부터는 여러분들이 이제 영어를 줄이셔도 되세요. 그래서 영어 학습을 특정 요일로 고정해서 학습량을 줄이고요. 다른 과목, 국어, 수학, 그리고 그 외의 과목에 더 많은 시간을 투자하시기 바랍니다. 반대로 고등학생 수험생들은 제가 알려주는 이 수능영어 독학커리를 방학 때 하기로 했잖아요. 평상시 내신 준비하시고요. 그리고 방학 기간에 여러분들이 적극적으로 활용하시면 됩니다. 대신에 정시 파이터, 정시 데뷔자는 그대로 실천해 주시고요. 자, 먼저 어휘. 이제 마지막 4단계에서는요, 여러분들이 이제 본인이 보던 그 어휘 단어장은요, 꾸준하게 테스트를 봐주세요. 일단 여기다 추가를 하자면, 어휘 단어장은 테스트를 보고, 그리고 이 테스트를 보고 나서 아직도 암기가 안 된 단어 있잖아요. 암기가 안 된 단어는 어휘 노트에 추가 정리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이 어휘 노트 같은 경우는 우리가 3단계에서 학습한 어휘 중 암기하지 못한 부분 정리해서 암기해 주시고요. 그리고 어휘 노트는 여러분 자투리 시간에 눈으로 자주 보자. 근데 마찬가지예요. 어휘 노트는 암기하는 게 아니라 얘는 눈으로만 보시되 대신에 확실하게 아는 단어는 삭제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 더 추가한 게, 그리고 이제 2단계에서는 여러분들이 이제 그동안 수능 어휘 단어점 많이 봤기 때문에 1, 2, 3단계에서 계속 봤잖아요. 그러면은 이제는 마지막으로 수거 및 구동사 학습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 같은 경우는 이 수능영어과의 온라인 관리반에서는 이제 수거랑 구동사 자료를 학생들에게 배포를 해줘요. 그래서 독해서 자주 사용하는 이 수거랑 구동사 한번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마찬가지죠. 여러분들 독해 지문 풀다가 이제 모르는 어휘들 나오면은 어휘 노트에 정리하고 자투리 시간을 활용해서 봐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문법, 학습법 관련해서 설명드릴게요. 일단 여러분들이 이 단계에서는 기출을 이제 풀어보잖아요. 수능영어 기출도 풀고 모의고사 기출도 풀고요. 그러면 수능영어나 모의고사 이제 문제를 풀면서 각각 선지에다 여러분들이 옆에다 문법 출제 포인트를 다 적어볼 거예요. 그리고 자신이 1단계에서 봤던 문법 교재에서 모르는 부분 좀 체크해 보시고요. 혹시 빠진 부분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러면 추가 정리하면 단권화 작업이 되는 거죠. 그래서 효율적인 정리 방법으로 일단 여러분들이 1단계에서 봤던 문법 교재, 뭐 중앙영법 3,800제를 받거나 3학년 거 또는 고유영법 3,300제 이런 거 보신 분들은요, 이거 3,300제죠. 요거를 다시 한번 시간을 좀 나눠가지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혹시 까먹은, 잊어버린 문법 포인트가 있는지 보고, 그리고 이제 기출을 풀거나 모의고사 풀면은요, A4 용지에다 연도별로 출제 포인트 한번 정리해 보세요. 그러면 수능 시험에서는 매년 이런 문법 포인트가 자주 반복돼서 나오는가를 알 수 있다는 거죠. 만약에 여러분 문법 문제 푸는데요, 혹시 실전 시험장 가가지고요, 잘 안 풀려요. 괜찮습니다. 여러분들 선지에서 그래도 확실하게 아는 포인트들이 있을 거예요. 다 소거하세요. 그래서 소거법으로도 충분히 풀 수 있습니다. 자, 다음에 우리 듣기 영역. 사실 듣기 영역은 여러분들이 수능 재수생은 저는 이 4단계 넣었거든요. 근데 만약에 일반 고등학생이라고 할게요. 고등학생분들은 어차피 방학 기간에 우리가 연습하기로 했기 때문에 꼭 4단계가 아니라 하더라도 여러분들 특정 방학 기간에 넣어서 미리 하셔도 상관없습니다. 저는 수능 재수할 때는 듣기가 그래도 좀 쉬운 편이기 때문에 좀 뒤로 뺀 케이스인데, 듣기는 순서는 크게 상관은 없어요. 대신에 기초 수험생들은 적어도 문장을 읽을 수 있는 단계에서 연습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효율적인 듣기 연습. 여러분들이 듣기 이제 스크립트 있잖아요. 요거를 분석하면서 답의 단서가 되는 부분을 체크하는 게 중요하겠죠. 그리고 아무래도 듣기를 연습하다 보면 잘 안 들리는 문장 나올 수 있잖아요. 그건 발음을 몰라서 그래요. 그래서 그 부분은 녹음해서 반복 청취해 주세요. 그래서 익숙해지는 거죠. 자, 발음과 관련해서 좀 알려드리면은 발음이 솔직히 안 들리는 단어는 우리가 발음기를 몰라서 그렇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평상시에 어휘 외울 때 발음기로 약간 좀 보는 연습을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인터넷 사전부터 네이버 사전 찾아보셔가지고 정확한 발음을 확인해 주시면 되는 거죠.
자, 이제 시연 중에서 전략 관련해서 좀 설명드리면은, 이제 듣기 평가할 때 여러분들이 이제 막 듣기 평가하면서 막 독해 같이 푸시는 분들 계시잖아요. 나쁘진 않아요. 근데 제가 이제 좀 영어 강사로서 좀 추천하고 싶은 거는, 혹시 듣기 영역을 다 맞추지 못해요. 그러면 듣기에만 집중해 주세요. 듣기 영역을 만약에 본인이 다 맞춘다. 그러면 쉬운 영역은 같이 풀어도 상관없는데요. 듣기 영역을 틀린다? 그런 수험생들은 독해할 때 푸시고, 일단 듣기에만 집중해 주시기 바랍니다. 왜냐면 독해 한 문제 맞추는 것보다는 듣기 한 문제 맞추기 더 쉬워요. 노력하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나눠주시고요. 자, 이제 4단계에서는 여러분들이 기출과 모의고사 문제들을 풀 거예요. 제가 추천하는 교재는 자이스토리 수능 연도별 모의고사 고3 영어 이걸 추천합니다. 수능 영어 기출과 모의고사 싹 다 모아놓은 교재입니다. 풀이 전략 설명드릴게요. 일단 이제 여기서는 여러분들이 정해진 시간 내에서 푸는 연습을 해야겠죠. 특히 독해를 풀 때는요, 쉬운 독해 유형부터 좀 여러분들이 잘 푸는 유형부터 풀고 이제 나중에 어려운 유형 문제를 푸는 거죠. 혹시 만약에 못 푸는 문제가 나와요. 그럼 어떡한다? 오래 잡지 말고 넘어가자. 괜히 못 푸는 문제를 오래 잡고 있느라고 뒤에서 풀 수 있는 문제를 못 푸는 것보다 시간이 부족해가지고요. 빠르게 일단 못 푸는 문제는 빨리빨리 넘어가고 풀 수 있는 문제부터 집중적으로 접근하는 겁니다. 그래서 쉬운 문제에서 어려운 문제 순으로 다 풀고 났어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시험 끝나기 적어도 10분 전에는 오해 카드를 미리 작성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하고 나서 남는 시간에 못 푼 문제를 푸는데, 그때는 여러분들이 속어법도 활용할 수 있습니다. 자, 밑에서 다시 한번 자세히 설명드릴게요. 자, 지문 분석법. 여러분들이 이제 독해를 이제 많이 푼다고 할게요. 그러면 중심 내용과 키워드 계속 체크하는 연습 우리 하기로 했잖아요. 3단계에서요. 그래서 답의 단서를 찾는 연습을 하자. 수능 영어 독해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완벽하게 이해하고 해석해서 풀려고 하면은 빠른 시간 내에 풀기 때문에 해석이 잘 안 되는 경우도 많아요. 그때 맞출 수 있는 방법은 출제자가 숨겨놓은 답의 단서를 지문 안에서 찾는 연습. 평가원은요, 문제 논란이 없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수능 영어 독해는 아무리 어려워도 지문 안에 답의 단서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여러분들이 좀 체크해서 푸는 연습을 하시면 좀 더 수월하게 풀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해석이 어려운 문제 나오잖아요. 너무 오래 찾지 마시고 일단 읽고 넘어가되, 대신에 우리가 지문을 읽으면서 중심 내용과 키워드 체크하자고 했잖아요. 그럼 해석이 안 되는 문장의 앞문장과 뒷문장에 중심 내용과 그리고 키워드 체크한 부분을 서로 비교해 보세요. 둘이 순적 관계인지 역적 관계인지 원인과 결과인지 재지수 관계인지 그걸 판단하고 문면적으로 판단하면 되는 거죠. 모르는 단어가 나온다 하더라도 마찬가지죠. 앞에 있는 문장과 만약 순접이다. 그럼 내가 이 단어를 특히 모른다 하더라도 앞에 있는 내용이 이런 내용이었는데 둘은 순접의 관계니까 또 비슷한 내용이 아닐까. 역접이면 반대이지 않을까. 이렇게 체크하시면 되는 거죠. 또한 여러분들이 오답 패턴도 분석하셔야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자주 틀리는 유형 같은 거, 오답은 이런 식으로 출제를 하는구나를 알면 출제자가 의도한 매력적인 오답을 피할 수 있다는 거죠. 자, 그러면 우리가 이제 실제로 수능 영어 기출과 모의고사 풀고 나서 이제 분석이 중요하죠. 실제로 수능 기출을 풀어보신 분들은 많은데 분석을 제대로 하신 분들은 많지가 않아요. 근데 영어는 양치기 공부가 아니라 여러분들 효율적 분석을 하면요, 효과가 빠르게 나옵니다. 자, 첫 번째, 듣기 영역은요, 답의 단서 체크하시고요. 그리고 잘 안 들리는 문장 어떻게 한다? 녹음해서 반복 학습한다. 그리고 잘 안 들리는 발음 체크한다. 이렇게 해주시고요. 자, 문법은 여러분들이 선지별로 각각 문법 포인트를 체크를 해주세요. 그리고 부족한 부분은 문법 교재 참고해 보시고요. 대신에 A4 용지에다 수능, 모의고사, 연도별로 포인트 정리해 주세요. 그래야지 여러분들이 포인트를 빠르게 알 수 있잖아요. 자주 시험에서 이런 포인트가 자주 나오는구나. 자, 그 다음 독해 같은 경우는 우리가 3단계에서 많이 연습했었죠. 여러분들이 풀고 나서 답의 단서를 지문 안에서 찾는 연습. 근데 만약에 해설에 나온 단서랑 내가 찾은 단서랑 다르다? 그러면 여러분들의 독해 사고를 교정하자. 그래서 답의 단서 지문에서 찾기. 두 번째, 오답 분석. 오답의 근거를 체크하는 거죠. 출제자는 우리 떨어뜨리기 위해서 이렇게 매력적인 오답을 각 유형별로 이렇게 만드는구나를 알면 여러분들이 각 유형별로 그 오답을 정리한 거를 분석한 거를 정리를 해주세요. 그럼 각 유형별로 오답 패턴을 알 수 있죠. 자, 이런 부분이 어떤 부분에서 도움이 되냐면요, 만약에 못 푼 문제 나와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소거법을 활용할 때 도움이 된다는 거죠. 조금이라도 선지에서 오답의 여지가 있는 것은 다 소거하면은 정답이 나온다는 거죠. 자, 그 다음에 해석이 안 되는 문장을 풀고 나서 우리 문장 노트에 정리하고 나중에 10분 정도 내에서 분석을 하자. 그러면 자신이 취약한 문장 구조를 알 수 있고요. 그리고 모르는 독해용 어휘는 우리 어휘 노트에 정리하되 자투리 시간에 보자. 마판 싸움은 결국 어휘 싸움입니다. 자, 이렇게 여러분들이 4단계를 연습하면은 수능 영어는 1, 2등급이 충분히 나옵니다. 자, 제가 이제 전반적으로 1단계부터 4단계까지 다 설명을 드렸는데요. 수험생분들이 어쨌든 중요한 거는 기초 수험생들은 3, 4단계가 중요한 게 아니라 1, 2단계가 상당히 중요합니다. 1, 2단계에서 좀 시간이 걸린다 하더라도요. 충분히 연습하시고 3, 4단계 넘어가시면은 여러분들이 영어를 쉽게 수능 영어를 쉽게 안정적으로 1, 2등급 맞을 수가 있어요. 보통 수험생들이 인강을 많이 듣더라도 등급이 잘 안 나오는 이유가 뭐냐면요. 기반이 제대로 안 잡힌 상태에서 계속 강의만 많이 봐요. 특히 스타 강사분들이나 인강은 너무 양이 많아요. 그거 다 볼 시간 없습니다. 그거 다 보면은 여러분들 국어랑 수학 공부할 시간이 없어요. 그래서 제가 추천해주는 이 커리대로 하면은 인강 보는 건 거의 1단계밖에 거의 없었어요. 나머지는 여러분들이 독학으로도 할 수 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한번 참고해 보시고 자신의 도움이 되는 방향 위주로 한번 체크해 보시기 바랍니다. 영상 봐주셔서 감사합니다.